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More than power, never. Ever, after work is over.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소비자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수진 박사님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야흐로 못난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소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어글리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수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생긴 데 빠지면 답도 없다. 이 인형을 두고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부부 인형으로 대표되는 이 못난이 인형들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아주 난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듯이 예. 조금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보다 보니까 좀 보다 보면 좀 정이 들죠. 네. 이게 굉장히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한 2015년도에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홍콩 작가 카싱 룬이 네. 이제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선보인 제품인데요. 네. 근데 이 라부부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판매 방식이 좀 독특하죠. 네. 맞아요.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빵 스티커 모으기 그쵸. 위해서 빵을 사 구매 먹었죠. 해봤죠. 네, 네. 많이 최근에도 해봤죠. 또 열풍이 예, 났죠. 열풍도 있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동일한 맥락이고요. 이게 인형을 딱 구매하게 되면은 박스에 딱 오게 되는데 이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델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 열어봤을 때 이제 비로소 그거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네. 그런데 이 요즘에 그 개별 라인에서 시크릿 모델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시크릿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엄청 희귀해서 나올 확률이 72분의 1 정도라고 잘안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컬렉터들의 심리를 엄청 자극하고 있다가 사실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좀 두 번째 특징은요. 종류가 거의 3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엄청 넓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계관씩이나. 네, 세계관이 넓어요. 그리고 또 시즌마다 뭐 크리스마스, 할로윈, 파자마 이런 그 시즌마다 네. 그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져서 이게 딱 새로운 시즌에 등장하면 SNS가 또 난리가 나는 이런 게 사실 라부부의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SNS 언급량이나 검색량이 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도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연예인들이라든지 셀럽들의 인증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 화제몰이에 아주 불을 지피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 씨도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해외에서는 두아리파, 리안나, 엠마 로버츠 등 글로벌 스타들이 이 라부부 인형을 가방에 매달아서 키링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노홍철 씨, 고소영 씨, 또 혜리 씨, 영지 씨 등도 이 라부부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젠지와 컬렉터를 중심으로 라부부는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베컴의 모습도 보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라부부 인형을 들고 있는 인증 사진들이 또 이렇게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더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라부부 인형이 뭔가 하고 좀 검색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크릿 제품이라든지 희귀 제품들, 뭐 시즌판, 한정판의 뭐 콜라보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키링 자체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정판이 되거나 희소성이 붙으면은 이제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었죠.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한정판 거래 플랫폼에서 한 장중 한때 90만 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요. 오. 그리고 한정판 같은 경우 특히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11만 원에 사실 출시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정가가? 네, 정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얼마까지 뛰었나요? 네, 거의 29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 가량이나.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사이즈의 라부부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뭐 2억 원, 3억 원 그런 이렇게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기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스럽게 가품이 성행하고 있어요. 네, 가짜 라부부 인형도 쏟아지고 있는 행태가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이 라부부 인형 위조품이 발견이 돼서 7,000점이나 발견이 돼서 이 통관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 정교하게 만든 가짜를 웃돈 주고 샀다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미국 등지에서는 도난 사건까지 발생을 아우, 했습니다. 그래요? 이 라부부 인형을 훔치려고 도둑들이 복면을 쓰고 상점에 들어가서 4천만 원 상당의 라부부 인형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절도 행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어렵게 절도행위하러 들어가서 인형만 가지고 나온다는 게 예전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기괴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라부부 인형을 두고 뭐 어떤 악마의 화신이다라는 네.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네, 라부부에 대한 음모론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SNS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악마 파주주라고 있습니다. 파주주요? 네, 파주주랑 닮았다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사자나 개를 연상케 하는 얼굴에 유난히 툭 튀어나온 눈이 특징입니다. 뾰족한 이빨도 가지고 있고 웃는 라부부의 모습이 꼭 파주주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라부부 인형을 소지하면 악령의 빙이 된다 이런 음모론이 어허.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라부부 인형을 불에 이렇게 태우는 화형식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형 하나에 모두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템을 하나를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유통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 팜마트라는 회사는요, 네.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팜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CEO죠. 이제 그분이 10대세요. 그래서 그래요? 23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아하. 이제 10대 이제 대표 이제 부호로 오르게 되었는데 실제로 매출을 좀 보면은요, 전체 매출이 한화로 2조 5,333억 원. 그러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3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완구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한 9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30% 되면은 대략 글로벌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보통 그 정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부부를 대표하는 이 팜마트가 엄청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홍콩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이 팜마트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90% 급등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더 자산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이 라부부를
차세대 헬로키티로 오, 묘사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P 산업이라고 하죠. 이 글로벌 매출을 앞으로도 네. 더욱더 증진할 거다. 그래서 150% 이상 성장하고 27년도에도 뭐 42% 연평균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이제 말씀하신 헬로키티 같은 이제 기존 다른 캐릭터들의 지식재산권 사례를 봤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못생긴 인형들 열풍이라고 얘기했었죠.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형을 보면 라부부는 좀 그냥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퍼글러라는 인형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붓고 사람 이를 갖다 붙인 것처럼 삐뚤빼뚤한 치열에 좀 이제 기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인형도 굉장히 인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게 한 이제 혼성 아이돌 그룹이 저 인형을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좀 보이면서 훨씬 더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예. 이 퍼글러 키링이 그 멤버 이름이 애니라는 친구인데요. 네. 그분이 애니템 이렇게 불리면서 또 네. 요즘 SNS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2018년에 이 퍼글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글러 언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무에서 유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퍼글러는 이제 네. 펀과 어글리 네, 네, 합성어 그 자체입니다. 이름 자체에 이제 어글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인형들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보다 보면 또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좀 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어글리 열풍, 기괴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글리 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한 실증 연구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대체 어떤 요소가 어글리 큐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지에 네.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재밌었던 건 우리가 예쁘고 진짜 정형적인 미적으로 완벽한 제품이나 어떤 특정인을 봤을 때 네. 우리는 어떤 그 대칭성을 보면서 실제로 쾌감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쁜 걸 볼 때. 예. 자, 그런데 이 어글리 큐트는 매개 해주는 중간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머였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데 웃겨. 이게 조금 내재가 돼 있는 거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네, 약간 거. 유머라는 요소가 중간에 코드가 딱 있다. 이걸 사실 키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형성을 파괴하고 그래서 약간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이 어글리 큐트, 귀여운데 뭔가 기괴하고 이런 네. 모습을 훨씬 더 이제 소비자적 소구를 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못난이에 끌리는 소비 현상, 어글리 트렌드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처음이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예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막 졸라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엽기 토끼라든지 이런 인형들이 또 열풍이 됐던 현상도 있었는데 그때의 이런 트렌드와 지금 찾아온 어글리 트렌드 간에 어떤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같은 세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하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네, 기억이 다 나죠. 네.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그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어글리에 대한 언급량을 좀 조사를 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계를 쫙 늘려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등락이 보여요. 이게 어글리의 트렌드라는 특징적인 면인데요. 예. 그게 정확하게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등락을 한다. 어허. 한때는 좀 예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소거했다가 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어글리한 또 키치하고 약간 엽기적인 그때 당시 그렇게 표현했던 예.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뭐 2010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오르다가 또 감소했다가 2019년 오르고 이런 등락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 키치함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적 정반합 현상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반합의 힘이 네.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문화적인 소비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캐릭터, 뭐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어글리 트렌드는 패션 업계에도 지금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어글리 시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부 연예인이 신고 나와서 화제가 된 발가락 신발이 있습니다. 이게 참
조금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딱 봤을 때 뭔가 바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비주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 예뻐 보이세요? 이게 저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어글리시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등락을 하면서 요즘 어글리의 어떤 특정적인 면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네.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즘은요 어글리의 기준이 굉장히 날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날것이고 자연스러움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이게 그 어글리의 어떤 깊이감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옷은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죠. 네네. 멋지게 이렇게 그러네요. 정형적으로 말끔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발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발가락이 다 보이는 신발을 신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신발을 저거를 신으면은요. 진짜 맨발에서 걷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한 것, 되게 날것 그 자체다라고 저도 신어보진 못해서 네네. 그런 이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이 날것의 매력은 확실히 어떤 정형화된 아름다움보다도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약간 한 틀, 예. 조금 한 포인트를 살려주는 어떤 요소로서 기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그 무좀 같은 발 질환 예방하려고 우리 아버님들이 신는 그 양말과도 굉장히 비주얼이 비슷한데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라고 어글리시크의 본질을 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형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좀 쭉 했었는데 이제 팜마트가 또 라부부의 라이선스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곳에서 또 크라이베이비라는 인형이 또 이제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요? 저는요, 이 크라잉 베이비, 크라이 베이비라고 하는 요 인형인데요. 이 인형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게 표정이 되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인 건데 그런데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 요소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 젊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내가 효능감을 평소에 이루기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내가 이걸 쉽게 구매하고 또 그것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정 트렌드로서도 저는 이 제품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패션업계 이야기까지 했지만 요새 과일, 채소 같은 경우도 못난이 과일들이 굉장히 또 이제 인기고 주력 상품으로 아예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는 이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들, 못난이 전성시대 어떤 식으로 좀 정의를 해볼지 이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못난이 열풍과 더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라부부는요. 첫 번째는 희소성에 의해서 내가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검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능이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그것이 희소해서 혹은 남들이 구매해서 따라하는 그 구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열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가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품이 약간 해프닝? 약간 에피소드? 이렇게만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소액이지만 쌓이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가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열 그리고 가품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글리 열풍으로 정의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수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